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 일단 여러분들 제 그간의 블로그와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 왔어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 브이로그를 올리긴 했지만 캐나다에서 귀국을 한 거는 7월 말 정도에 귀국을 했거든요.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띵가띵가 놀면서 겨우겨우 영상을 다 올리고 완전히 캐나다 컨텐츠를 끝내기 전에 한 번은 꼭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저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항상 투잡을 하고 있었었고 경험한 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일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스타벅스, 하나는 아메리칸 이글스라고 해서 북미 쪽 옷 브랜드, 로컬 음식점, 서버잡 이렇게 해서 그 3가지 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구했고 또 어떻게 면접을 받고 또 일을 하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를 했고 한번 전반적으로 돈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잡을 구하는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저는 근데 제가 했던 일거수일투족 웬만한 걸 다 영상으로 올려서 정말 영상에서 나온 게 다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레주메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후회를 했던 거는 레주메를 처음에는 캐나다 가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선 준비를 안 하고 갔었는데 캐나다 와서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충분히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이더라고요. 하다못해 네이버에 뭐 워홀 레주메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에 파트타임 레주메 아니면 내가 원하고는 일자리 레주메 이렇게 검색하면은 진짜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참고해서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양식이 있다면은 무료 양식에다가 내 정보를 기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레이아웃을 만들어가지고 레주메를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직 워홀 오기 전에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워홀 오기 전에 미리 레주메에 적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거나 저는 근데 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만들고 나서 어떤 블로그 분이 다운타운 쪽에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 그런 데에서 레주메 첨삭을 해준다. 무료로. 이렇게 들어서 저도 한번 갔죠. 약간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운 거야.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막 하다가 진짜 그래 앞으로 내가 견뎌야 될 시련이 몇 갠데 이 정도 겁내면은 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어요. 저 레주메 그거 이력서 첨삭 받으러 왔다. 좀 봐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시간 나는 사람 있다고 해서 이제 한 명 컨택을 해줘가지고 바로 그분 자리 가서 이렇게 봐줬어요. 첨삭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포스팅에도 적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해준 거는 일단은 제가 써뒀던 그런 이력서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저는 가장 처음 했던 거를 위에 가장 나중에 했던 걸 아래로 적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반대로 가장 최근 했던 걸 위에 가장 옛날에 했던 걸 아래로 이렇게 적었었고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도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설명들을 비슷비슷한 일들을 최대한 이제 막 다른 단어로 이제 같은 일인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막 쓰려고 둘이서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러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를 가서 새로운 이력서가 탄생한다까지는 아니고 스스로 봤을 때 내 이 정도면은 이력서가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거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좀 시간도 좀 남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난 진짜 이런 이력서 단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교정이나 첨삭해주는 데 찾아가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주메 쓸 때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요. 어떻든 간에 이력서는 여러분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쓰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단기여도 그냥 연도 정도만 써도 되고 뭐 그 정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심플하고 보기 편하게 쓰는 게 팁이라면 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만들고 나서
제가 또 블로그 포스팅에서 본 건 뭐냐면요. 다들 이렇게 직접 막 발로 다니면서 레주메 드랍을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여기 문화인 줄 알았어요. 직접 레주메를 주고 받고 채용되는 그게 정말 많고 그게 정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냅다 와가지고 너네 혹시 하이어링 하고 있니? 나 레주메 주고 싶다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알바생이라서 미안 메이저 불러줄게 이러고서 가긴 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제가 구했던 3가지 잡 싹 다 온라인으로 구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일을 구하게 됐는지 일 구하는 과정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일을 구하는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해요. 이거는 제가 그 집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집에서 너무 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많이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 근처를 벗어나지 않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서 노수역에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이랑 가까워야 됐었고, 그리고 최대한 기왕이면 좀 다운타운 쪽에서 일을 해야 내가 짧게 있는 1년 동안 토론토를 중심에서 제대로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류, 제가 카페 알바는 딱 하나 투썸 플레이스밖에 안 해서 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카페 알바는 진짜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러 카페 공고는 피했는데 너무 일이 안 구해지니까 카페도 이제 넣기 시작했었고, 저는 팀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팁잡 좋은 줄 잘 모르고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음식점에서도 일할 생각 없었어서 옷가게 그런 데서 이제 일해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나름 막 고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딴 거 없이 여러분 보이는 거 다 지원하세요. 생각보다 안 구해집니다 여러분. 일은 생각보다 안 구해지고, 일단 붙고 나서 여러 개 붙고 나서 골라도 안 늦으니까 일단은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냅다 지원하세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파트타임 구하는 거니까 시간과 거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일 진짜 많이 하고 나중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거기서 생활비, 집세 이런 거 내가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알차게 놀고 싶은데 돈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한계 리미트가 딱 30시간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딱히 오픈 마감은 가리진 않았지만 너무 이른 아침은 좀 피하고 싶었어서 어베일 같은 거 많이 물어볼 때 주 4, 5일 정도, 그리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구하는 구직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지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인디드. 아르바이트 공고도 많이 올라오고, 대표적인 구직 사이트가 이제 인디드이다 보니까 인디드에서 토론토 치고 보이는 곳 다 이렇게 지원하기를 눌렀죠. 그런 인디드랑 비슷한 사이트들도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살짝 기억나는 거는 뭐 글래스도어였나? 구글에 막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면 스타벅스 하이어링 이런 거 이제 막 검색을 하면은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나 인디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구직 사이트들이 나와요. 그런데 몇 번 들어가 봐서 이 사이트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은 거기도 가입해서 거기 또 공고 나와 있는 사이트들 다 신청해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레주메를 직접 주는 방식이 있어요. 냅다 내가 일하고 싶은 매장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알바생처럼 보이는 분들한테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50%의 확률로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하면서 매니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 이러고 냅다 빠이빠이 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그냥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바로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게 최고긴 한데, 가장 그 가게가 하이어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게 앞에 하이어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는 안 적혀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데는 물어보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만약에 운이 좋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을 보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바쁠 때는 말 걸지 맙시다. 너무 바빠 보이면은 차라리 조금 이제 그 사이드나 뒤쪽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한가한 타임에 가서 매니저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아무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만,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뭐 하이어링 하고 있나요? 저 레주메 드리고 싶어요 라고 레주메를 건네주면 되고, We are hiring이라고 종이가 이제 걸려져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지원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QR코드로 신청을 하세요 라든지 어디 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라든지
가게 안에 레주메를 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통 QR코드만 냅다 있으면 브랜드는 아마 그런 QR코드로만 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도 받는다 그러면은 QR코드 신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서도 신청했는데 그래도 레주메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직 연락이 안 와서 레주메를 직접 주고 싶다라든지 뭐 다양한 언변을 발휘하면서 레주메를 한번 줘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식 사이트 이용을 하는 거예요. 특정 브랜드들은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는 구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직접 검색을 해서 공식 사이트에서도 한 번 더 지원을 하고 그 브랜드가 구식 사이트 내에서도 이제 공고를 냈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2번 지원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같은 곳이어도 몇 번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원을 하면요 연락이 많이 오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연락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전 초반엔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일 구하는 그 기간을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그 안에만 구하면 된다라고 다짐을 했었고 실제로도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구할 때에는 이제 집도 구했고 나서 할 일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자꾸 사라져가고 있고 일만 구하고 있고 연락도 안 오고 일본 유튜브 얼마나 느리게 가게요? 불안하고 막 그럴 때죠 그때는. 그래도 간간히 아마 제가 만약에 20개 정도를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3, 4개는 면접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외국어도 이것저것 3기 국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알바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영어를 사용해서 하는 캐나다에서의 현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거가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금 많이 불안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한인잡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마 초반에는 한인잡을 크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그거였어요. 막 나는 절대로 외국 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지내지 말아야지.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외국 생활이 처음은 아니니까. 일을 정말 많이 할 건데 이제 마음 놓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영어를 필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여기를 와서 번 돈을 그대로 가져갈 리도 없고 돈을 가져가든 영어를 가져가든 추억을 가져가든 뭔가는 가져가야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이러다가 그냥 유종의 미는 그냥 종만 남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영어가 되는 일석이조의 환경을 얻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면접 얘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화상 채팅으로 면접을 받고 아메리칸 이글스랑 서브작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게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화상 면접 볼 때에는 미리 이력서를 냈으니까 그 이력서를 보고 계실 테고 근데 면접 보러 가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뭐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혹은 얘기를 안 해주면은 물어보면 돼요. 이제 면접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면접 질문에 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의 면접 때 질문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기소개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생각보다도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소홀히 하고 생각보다도 많이 물어보는 자기소개. 간결하고 깔끔하게 뭐든지 면접 질문과 이력서, 에브리띵 모든 것의 포인트는 깔끔입니다. 자기소개 때는 그냥 내 이름은 에밀리고 나는 한국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어떤 거 전공을 했고 까지는 이제 제 간단한 개인 정보를 얘기해주고 그 후부터는 난 지금 여기 일자리를 구하러 왔으니까 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지금 캐나다에는 워킹홀리데이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다.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서비스업이랑 미소가 장점인 사람이다. 뭐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고 이제 간단하고 딱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경력에 관한 질문. 과거 직장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무엇인지. 스타벅스 면접 볼 때 스타벅스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력서를 보니까 러쉬 경력이 눈에 띄어서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가게 앞에서 거품을 만들고 있더라. 그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그냥 아는 대로 설명을 하면 되고 어떤 역할이었는지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러쉬도 그렇고 H&M도 그렇고 손님들이랑 많이 접하고 또 전공 자체도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전공이다 보니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손님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것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었었고, 그렇게 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겠죠? 왜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질문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 대답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난 대로 아무거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듣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건 어떤 건데? 라고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예상 질문 준비를 할 때에는 그 추가적인 질문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도 준비를 하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 없게끔 조금 더 첫 번째 답변을 이제 좀 다듬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준비를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경력에 관한 질문은 항상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이글스 같은 경우에서도 옷가게 일 해본 적 있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에도 손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가장 많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면접 자리에 있는 그 업종과 내 경력과 조금이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연결 지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주면은 더 괜찮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 간에 손님과 접촉하는 그런 서비스업 쪽이면은 무조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좋고요.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해도 같은 거를 한번 언급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면접 준비할 때 시간 남으면은 브랜드라면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뭐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읽어주면, 그런 거 조금 언급해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얘는 우리 회사에 관심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과 커넥션,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면접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지만 제가 실제로 일할 때에도 정말 숙제이자 과제였습니다. 엄청 강조해요, 매니저들이. 저는 중간부터 제가 준비했던 예상 답변 말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손님과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손님한테 말을 좀 걸어보고 스몰 토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짧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 손님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손님의 작은 말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하면서 그 작은 대화를 나누면서 손님과의 거리감도 좀 좁혀 나가면서 이 손님이 어떤 거를 찾고 있을지, 어떤 거를 좋아할지 파악해 가는 거. 최종적으로는 이제 손님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해주는 거. 그렇게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아마 손님도 이 매장에서의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이 매장을 나와서도 우리 제품을 이용한 후의 만족도까지도 이 브랜드와의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한창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많이 써서 더 표현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손님과의 커넥션,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면은, 특히나 좀 약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중시하는 브랜드일수록, 혹은 좀 팁을 많이 받는 그런 좀 레스토랑일수록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일하는 도중 손님과 트러블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블로그 검색하면서 봤는데요. 캐나다에서는 고객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사를 불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사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만약에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은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왜 실망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대응을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키포인트는 뭐다? 사과를 일단 먼저 하고 고객님이 왜 화나는지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고, 사과랑 공감, 그 다음에 대처,
이런 거 언급해주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복 매니저가 자꾸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 말고 다른 것들 자꾸 막 변속구로 던져서 중간부터는 그냥 제가 준비했던 것들 LRC 그냥 던져버리고 막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긴장을 하면은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서 횡설수설 막 말을 해서 말이 되게 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럴 능력이 못 된다면 최대한 준비를 해놓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긴장하는 와중에도 내가 많이 읊어본 말은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되게 그게 많았어. 최근에 손님으로서 가게를 이용했을 때 좋았던 경험은 꼭 우리 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스타벅스 말고 다른 가게에서 겪은 얘기를 조금 이제 MSG 라면 스프를 좀 보태서 얘기를 했나봐요. 읽어보면 제품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내가 몰랐던 이벤트나 할인 정보도 같이 알려주었기에 나로서는 몰랐던 정보를 알려준 거니까 쇼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몰랐던 정보를 제공해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이런 질문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기출 변형으로 어떤 점이 아쉬웠었는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려면 그런 것도 다 준비할 수 있고 도저히 경험한 게 안 떠오르면은 난 소설 써도 된다 생각해. 그리고 이거 좋은 고객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고객님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친절하고 친근한 태도, 스몰 토크로 손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님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정확한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거 그냥 네 저도 몰라요 답은.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고 해도 제가 말했던 모든 답이 다 정답이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아 어떤 질문이 나왔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을 쓸지 생각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있었다. 서브잡 면접 봤을 때도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 가다 보니까 학교가 방학 시즌이 되면 손님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단골 손님을 많이 데려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 혹시 단골 손님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냐? 이런 질문도 왔었어서 이건 정말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저도 꾸준하게 손님과의 관계 구축, 스몰 토크, 손님에 대한 정보를 좀 기억해주는 거? 그런 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가게에 따라서는 패스트 페이스라고 하죠. 바쁜 가게고 그거 잘 따라올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예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내가 경력이 있으면 이러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고 아메리칸 이글스에서는 무슨 걸 받았죠?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왜 또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왜 아메리칸 이글스를 선택을 했는지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면접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은 개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왜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는지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캐나다에 왔는지 왜 토론토에 왔는지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고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단점은 이제 나의 단점 얘기하면서 같이 커버 쳐줘야 됩니다. 나의 단점이 이거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라든지 요새 이렇게 고칠 생각입니다 라든지 이렇게 커버를 계속해서 쳐줘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면접의 마지막은 availability 어베이 체크로 끝이 나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를 보통은 레주메를 낼 때 내 어베이를 적어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최고는 어베이를 내가 미리 적어 놓는 게 베스트긴 한데 면접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최대한 일단 난 진짜 많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해 놓는 게 최고로 좋기는 합니다. 바로 언제부터 일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면접이 대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 관계 구축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고 그거를 좀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을 자주 해주면은 그거를 중시하는 직업일수록 팁 같은 거를 많이 받는 그런 곳일수록 굉장히 좋은 점수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면접 전에 브랜드 추구하는 가치나 브랜드 이념, 뭐 브랜드 스토리 이런 거 간단하게 훑고 가는 것도 할 얘기 없을 때 그거 언급해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마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와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방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정중하게 혹시 방금 한 말 다시 한 번만 말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전혀 신뢰가 되지 않고 대부분 다들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괜찮습니다.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여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사소통에 아주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판단이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단 진짜 막 대여섯 번 정도 계속 물어보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항상 기본적으로 준비해둔 질문들 가장 최근에 했었던 일을 그만둔 이유 아유 근데 뭐 이건 말하기 편하잖아요. 캐나다로 오기 위해서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는 사실 변속구 질문들이 막 들어올 때 막 횡설수설 하면서도 일단 대답을 할 수 있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미리 이제 질문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리 예상 답변들도 적어놓고 혼자서 그 질문들을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몇 번 가졌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생각이 좀 잡혀있고 어떤 단어를 쓰고 싶었는지도 조금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그 기억을 토대로 내가 내 입이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있다면은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만드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예상 질문에 내가 한번 프리토킹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 예상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예상 답변을 안 보고 다시 프리토킹으로 답변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긴장했을 때 막말 안 나오는 방지용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깔끔할수록 좋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면 경력을 그리고 경력이 없다면은 워홀러의 최대 장점인 시프트가 여유로운 것 시프트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 질문 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냐 할 때 뭐 물어볼 거 있냐 하면은 사실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쥐어 짜내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합격 여부는 언제쯤 알려주나요? 이거는 물어보기 좀 그래가지고 시프트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생기면 그때 물어보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면접 때 안 물어봐도 되는 거 죽음 날이 언젠지 휴가 신청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면 물어봐도 되는데 저는 굳이 면접 때 이거를 언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